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전하는 빠르고 정확한 암호화폐 뉴스레터 헤어슴 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천만 원 살짝 이렇게 갔다가 지금 6천만 원 요 정도 선에 머물고 있고, 김프가 계속해서 조금 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뉴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요번 미드텀 랠리는 조금 좀 특이하다는 점, 처음부터 김프가 껴서 고점까지 김프가 계속 끼고 있고, 고점 가서 김프가 더 많이 끼지 않는, 지금 계속해서 김프가 한 3~4%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요게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처음에 원래 김프가 없는 상태에서 고점을 갈수록 이제 김프가 끼는 그런 현상이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김프가 끼고 있다라는 거는 한국 시장이 좀 주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거에 관련된 이따 기사 근거 자료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메이저 알트들의 움직임,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언제부턴가 익절을 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거,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주요하게 꼭 봐야 되는 지금 현재 뜨거운 장세의 지금 흐름, 우리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송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이제 한 6천만 원 요 정도 선에 와 있는데, 우리가 한 45K 정도라고 하는 50K, 제가 6,500만 원 정도 선을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부터 사실 이제 그 정도 사이 정도까지가 고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6천만 원에서 6,500만 원의 비트코인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메이저 알트들이 움직이면서 비트코인이 좀 횡보를 해주는 그런 그림이 이제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쯤에 이제 마지막에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오르면서 메이저 알트들이 계속 같이 오르는 그때가 되면 이제 거의 요번 불장은 끝났다. 미드텀 랠리는 일단은 좀 한번 쉬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4년하고 25년은 어차피 좋을 거라고 예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지만, 미드텀 랠리를 한번 이렇게 뜨거워지면 또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 사이는 또 휴식기를 갖춰야 되고 좀 하락과 조정 구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구간은 또 조금 피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구간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피하기 위해서 이 지금 뜨거운 장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절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후 스텝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XRP도 이렇게 조금 있는데, 김프가 한 4%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꽤 많이 김프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와 주고 있고,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 145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크립토 공포지수를 살펴보면 어제 다시 한번 이제 72 정도로 살짝 내려왔어요. 어제는 75였는데 72 정도로 살짝 내려왔고, 그래서 요게 왔다 갔다 하다가 80을 넘어서 이 거의 90 구간, 8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진짜 좀 긴장을 하셔야 된다. 아마 그때쯤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치솟을 때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메이저 알트도 가고 있을 때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 대한민국 요거 이제 지난 90일로 잠깐 본 거예요. 그래서 살짝 42에서 63으로 올라왔고, 대략 한 12개월로 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좀 관심 있게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요새 다시 지난주부터, 그래서 아마 12월 2일까지니까 12월 이제 6일 5일 이때 6천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치솟을 겁니다. 다음 그 주 데이터가 나오면. 그래서 슬슬 관심이 반영이 될 거다. 그거에 대한 그 증거로 그 일별 실시간 급상승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6위가 이제 도지코인이 어제 떴었고, 도지코인이 어제 좀 올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갑자기 오르면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 검색어에 있었었는데 또 눌려가지고 없어졌나 봅니다. 그 네이버 검색어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 좀 있었고, 그래서 슬슬 이런 것들이 올라올 거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살펴보면 살짝 떨어졌다 이제 39로 살짝 올라왔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제 치솟는 때는 분명한 메이저 알트의 시기이기 때문에 메이저 알트가 급등하고 있을 거고, 메이저 알트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건 이게 올라온다는 거고, 이게 올라와서 여기 있다는 건
메이저 알트가 드디어 위기에 빠진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을 때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한 바로미터고, 이게 위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치솟아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쯤, 그때쯤 되면 우리가 메이저 알트를 좀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게 치솟을 때는 아니고 치솟아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대중들을 따라 붙게끔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매도를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그때쯤 되면 제가 레드선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블룸버그가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이야기했던 건데, 한국의 원화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처음으로 달러를 제쳤다. 그러니까 거래되는 돈이 들어오는 그 주체 어떤 돈이냐, 그게 한국 원화가 달러를 제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암호화폐 지금 이 요번 미드텀 랠리를 이끌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좋은 신호로 만약에 해석한다라고 하면 ETF 전에 한국 사람들이 먼저 사고, 김프가 먼저 있었으니까 오르기 전에, 그 다음에 ETF 때 달러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했던 고점에 한국인이 사는 게 아니라 저점 오르기 전에도 한국인이 사서, 물론 바닥에는 아니죠. 바닥에 김프 껴있진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오를 때 한국인이 사서 완벽한 ETF 터졌을 때 고점 때 김프가 더 낄 거라고 보지만 그나마 뭐 나을 수는 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요번 미드텀 랠리는 굉장히 좀 특이하다. 한국 원화가 달러를 제치고 계속해서 이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김프가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 보면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0.786 요 구간 있잖아요. 45K, 우리가 수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리고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도 계속해서 매집을 2022년에 매집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를 우리가 기다려서 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를 때는 대부분 다 오른다고 말하고, 이런 바닥 때는 대부분 오른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버라든지 모든 그 뉴스나 이런 걸 챙겨 보실 때 여러분들만의 그 시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뉴스나 유튜버들은 떨어진 이때는 다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반대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이제 또 유튜버들에서 오르니까 다 같이 오른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이때 분명히 살 수 있을 때, 이때 살 수 있을 때 계속해서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못 샀던 사람들이 지금 사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야 될 때 못 사고 올라야 될 때 그때 사는 사람들, 그건 이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방송 청취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지금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 물론 지금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이 45K와 그 다음에 50K 요 정도 사이에 한 번 더 파동을 해주고, 그때 메이저, 여기서 횡보해주면서 메이저 알트들 좀 가지고, 만약에 비트코인 한 번 더 뿜어줄 때 메이저 알트들이 마지막 해주고 그때가 끝이라고 보지만,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관점으로만 보면 아직 메이저 알트는 아니에요. 메이저 알트는 별로 안 올랐으니까. 근데 비트코인 관점으로는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을 이제 거의 했다. 45K니까 우리가 45K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보조지표 상에서도 지금 이런 구간들 거의 여기 노란선이 거의 따라 붙었잖아요. 지금 노란선 거의 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뭐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는, 거의 비트코인은 이제 과열 구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이저 알트가 움직일 때를 기다리시면 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여기서 이제 메이저 알트도 좀 움직이다가 한 번 더 뿜을 때 여기까지 닿고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 근처에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거의 50한, 제가 보는 건 58 정도예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보조지표에 과열은 되어 있다. 보이시죠? 과열 되어 있고, 여기도 과열됐다 내려왔다 한 번 더 갔다 내려가는, 그렇게 흘러갈 거다. 자, 그리고 XRP 아직 주봉상에서 빨간불이 아직 들어와 있고, 아직 XRP는 과열 지표는 없습니다. 보조지표상에서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XRP도 분명히 뿜어줄 거고, 그렇게 뿜어준다라고 하면 그때 마지막 비트코인 움직이면서 이번에 미드텀 랠리가 끝나지 않을까. XRP 늘 마지막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습성을 잊지 마시고. 자, XRP 같은 경우에 어제 이거 봤던 차트잖아요. 이렇게 고점을 갈 때 먼저 그 고점을 닫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고점을 닫고 XRP는 그때 출발을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이 여기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여기 있어요. 아직 안 움직였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이렇게 하다가 그때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기다리면 되고, 리플을 저기 욕하고 하시는 분들, 이제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리플 투자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코인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것들 많으니까 좋은 코인으로 수익 내시면 되고, 굳이 힘들게 리플 코인 투자하셔서 마음 이제 확신도 없으신데 마음 고생하지 마셔라. 네,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제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강력하게 살아남을 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가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한번 보면 지금 한 요번에 한 3,200에서 한 3,000에서 3,200, 300 뭐 이 정도로 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더리움 역시도 비트코인이 예전에 2017년에 상승 이렇게 할 때 여기까지 상승해 줬잖아요. 그쵸? 여기 쭉 위에가 이더리움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이더리움 같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비트코인이 쭉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 나서, 다 올라갔죠? 여기 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더리움 좀 더 올라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할 때, 횡보할 때 이렇게 늘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에도 보면, 그 전에도 한 요쯤을 볼까요? 요쯤도 보면 여기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죠? 위에가 이더리움이니까 급등을 할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살짝 내려줘요. 여기 보이시죠? 살짝 내려줄 때 이더리움 급등하고, 다시 비트코인 서서히 오를 때 같이 올라요. 그다음 또 내릴 때 같이 살짝 내려주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시차를 두고 천천히 움직인다. 돈의 힘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차트 역시 지금 여기서 0.382 구간에서 맞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뚫어주는 순간 여기 구간으로 직행할 거라고 봐요. 그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월, 1월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1월 지금 10 며칠, 15일 뭐 이쯤이 이제 ETF 승인 구간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ETF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조금 더 오르고 폭락을 하지 않을까, 미드텀 랠리는.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때도 대중 과열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적다라고 하면 메가폰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보다 미드텀 랠리에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그 메가폰 패턴이 나온다고 말하는 몇몇 그 약간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 또 우리들을 낚기 위해서, 대중들을 모으기 위한 홍보로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크립토 리스크 인디케이터 여기도 보면 드디어 0.5로 완연히 이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셜 인덱스는 아직도 0.2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아직도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체인 데이터 아까 넘어가는 거 얘기 드렸고, 그다음 서머리 같은 경우도 아직 0.386이고, 가격도 아직 절반을 못 넘었고, 그래서 완벽하게 과열 상태는 아니지만 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는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파이사이클의 바텀 앤 탑 여기도 보면 지금 녹색 구간을 넘으면은 다음엔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가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한 지금 55K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K 정도가 더 올라야 되니까 1,300만 원 정도가 더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7,3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500 정도가 되면 대중들이 많이 붙을 거다. 그래서 붙고 뭐 ETF 그때쯤 승인 나면 여기까지 7,000 얼마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표상으로는 한 7,300만 원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금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7,300만 원이면 비트코인만 갖고 있다라면 분할로 그렇게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한 뭐 6,300, 그 다음에 뭐 6,500, 6,700, 7,000, 뭐 7,300 이렇게 분할로 매도하는 거지. 난 최고점 7,300에 잡을 거야, 6,500에 잡을 거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꿀팁을 이야기 드렸고, 런닝하러의 여기도 지금 이제 과열 구간에 슬슬 돌입을 했어요. 여기 구간이라고 했고, 이런 구간 도달을 드디어 했다. 그리고 NUPL 역시도 요거 이제 빌리프 구간을 거의 뚫기 직전이고 거의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아마 한 6,500 요 정도, 뭐 7,000 정도 되면 완벽하게 뚫을 거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과열 지표 구간으로 거의 다 들어섰다. 미드텀 랠리 기준으로는
과열 구간이고 2024 5년까지 난 들고 가겠다 하면 아직은 아닌 거죠. 근데 분명히 오르면 급등하면 단기간에 지금 급등했잖아요. 그럼 단기간에 급등은 무조건 시켰다 가요. 빠졌다가. 그건 아주 당연한 거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주황색 아직은 안 나왔어요. 주황색이 매일 여러분들이 챙겨 보시겠지만 매일 우리가 이거 챙겨볼 때 주황색이 드디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그때부터는 긴장이 아닌 조금 더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MVRB의 스코어 요 지표도 보면 요게 요 지표상에서는 아직 과열이 좀 덜 됐는데 요게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를 넘어가면 2를 넘어가는 구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때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시장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익절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때다. 비트코인은 익절할 그 자산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분들은 나는 비트코인은 파는 거라고 배우지 않았다. 그럼 그냥 무조건 들고 가시면 되고 그냥 어느 정도 사이클의 파동은 늘 있잖아요. 밀물과 썰물도 있고 겨울과 봄도 있고 계속해서 돌고 도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서 과열이 되면 당연히 많이 올랐다가 뭐 한 30% 정도 40% 떨어지니까 그때 나는 조금 더 그 매매를 해보는 연습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난 평생 비트코인 모을 거다 하면 모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쪽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자산 토큰화 시대에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코인들이 더 주축으로 갈 거라고 봐요. 시총 1위도 차지하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저도 모아가지만 시총 1위에서 내려올 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비트코인만 모으시는 분들하고 비유는 살짝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